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챕터 2의 1강 시간으로 반응형 웹 코딩의 기초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는 PC 웹사이트, 태블릿 PC, 그리고 스마트폰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웹 서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다양한 해상도에 맞는 화면을 보고 실무자라면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 같죠? 반응형 웹디자인은 단순하게 기획자만 알아야 할 사항이 아닌 디자이너, UI 개발자, 개발자까지 전부 알고 있어야지만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고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IA,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페이지에 들어갈 요소를 정확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양한 정보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해상도에 따라 요소를 변경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PC 웹사이트에서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지만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는 작은 화면을 너무 많은 내용을 넣게 되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PC 웹사이트와 모바일 웹사이트에서의 정보 설계를 할 때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정확한 타깃을 정해서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멀티미디어 콘텐츠 역시 PC와 모바일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정보를 보여줄 것인지가 확인이 필요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UI 설계, 유저 인터페이스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해상도의 변화에 따라서 레이아웃 형태를 변형하고 각 위치의 요소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반응형으로 웹디자인에 맞출 수 있게 정확한 가변 해상도를 정하고 설계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PC 웹사이트, 태블릿 PC 웹사이트, 그리고 스마트폰 웹사이트 3단계 해상도는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더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최적화하려면 앞서 말한 기본 3단계에서 좀 더 세분화하는 방법도 필요하게 되죠. 자, 이외에도 모바일형 반응형 웹디자인을 지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존의 PC 웹사이트에서는 제외하고 모바일 디바이스, 그러니까 태블릿 PC, 스마트폰 웹사이트만 따로 반응형 웹디자인에서 제작하는 방법이죠. 자, 예를 들어서 네이버는 www.naver.com과 그리고 이제 m.naver.com 두 가지 버전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m.naver.com은 반응형 웹디자인을 이용해서 태블릿 PC와 스마트폰에 대응하고 있죠. 자, 이렇게 대응하는 해상도는 총 3가지로 아이패드, 랜드스케이프, 아이패드 포트레이트, 아이폰 이렇게 3가지로 생각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게 되겠죠. 자, 이런 이유는 네이버는 대형 포털 사이트이기 때문에 PC 웹사이트에서는 많은 정보를 담아야 하죠. 하지만 자,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는 많은 양의 컨텐츠를 담게 되면 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따로 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물론 반응형 웹디자인을 적용해서 PC 웹사이트의 컨텐츠 중 일부를 자,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는 사라지게 할 수도 있지만 이 방법은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소스 낭비가 심하기 때문에 자, 모바일 디바이스 사용자에게는 필요없는 HTML 소스까지는 가져올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가지 양식의 사이트로서 사용자들에게 접근하고 있는 거죠.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 기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PC 웹사이트는 이미지 크기와 글자 크기 등 나름 정해진 규칙 속에서 제작해 왔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디바이스는 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지 크기, 글자 크기 등 나름대로 고민해서 작성할 필요가 있겠죠. 이미지들은 일단은 이제 가변형 이미지들 기법을 사용해서 가변적으로 작업할지 그리고 단순 픽셀로 나아가게 될지 확실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겠죠.
자, 물론 해상도에 따라서 유연하게 고정 형태로 갈지를 결정하는 것들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자, 플렉서블 이미지 형식으로 제작을 하는 게 일반적인 양식이 되겠죠. 자, 내비게이션 역시 고정형 스타일로 만들지 아니면 퍼센트를 활용해서 해상도마다 다르게 노출할 것인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점 하나는 터치 영역 부분과 터치를 활용할 인터랙션 부분입니다. 자, 기존의 PC 웹사이트에서는 작은 버튼을 클릭하기가 쉽고, 그리고 이제 일부러 클릭 영역을 버튼보다 조금 더 크게 설정하곤 했었는데요. 자, 터치도 최소 크기를 정하고 최소 크기보다 작은 영역일 경우에는 자, UI 개발로 더 많은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겠죠. 반응형 웹디자인이 널리 퍼지면서 많은 사이트가 반응형 웹디자인을 적용했고 자연스럽게 패턴이 생기게 됐습니다. 반응형 웹디자인 패턴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5가지 정도를 제시할 예정인데요. 자, 일반적인 이제 흐름 형태의 것들, 그리고 이제 컬럼이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가로의 중복적인 형식들을 배열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작은 형식들을 배치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캔버스 형식에 맞춰서 제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온 패턴 모양대로 전부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응형 웹디자인을 적용한 모든 사이트가 이를 토대로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에 해당하는 패턴이라고 반응형 웹디자인으로 불리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흐름이 어색함 때문에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5가지의 패턴을 유심히 보게 되면 5가지 패턴 모두 모바일 버전에서는 컬럼이 세로로 정렬되는 것들을 볼 수 있으며 오른쪽 아래 요소가 점차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들을 보일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모바일 버전으로 가게 되면 가로 해상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오른쪽 콘텐츠들이 배치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반응형 웹디자인이 변형되는 과정은 사실 자연스러운 부분이 되겠는데요. 각 요소를 마크업한 다음에 각 요소가 노출되는 순서는 브라우저에서 왼쪽 위부터 시작되게 되는 거죠. 자, 왼쪽 위부터 오른쪽 아래로 차례대로 나열되기 때문에 자, 가로폭이 작아지게 되면 그리고 이제 축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오른쪽 아래에 자리가 없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일반적인 지금 저희가 알려드렸던 5가지의 디자인 패턴들은 진행하기 전에 기본적인 저희가 이제 반응형을 만들고자 할 때의 기본적인 해상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작해보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0101.html 스타트 경로 안에 있는 그런 문서로 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챕터 2에서도 스타트 경로에 있는 그런 예제로서 진행을 할 텐데요. 자, 일단 이제 스타트 경로는 저희가 이제 제작을 할 그런 문서들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 있는 그런 파일들은 이미 제작이 돼 있는 그런 형식입니다. 자, 완성 문서를 한번 열어보면 자, 지금처럼 뭐 가로 레이아웃 요 정도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가로 레이아웃 형식을 저희가 이제 만약에 줄여놓게 되면 일반적인 일정한 어떤 해상도가 되게 되면 자, 세로 레이아웃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미디어 쿼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0101.html 문서 안에는 자, 일반적인 HTML 노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면 여기에다가는 이렇게 div 블럭 형식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div 블럭 형식 안에서는 자, h1 형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id는 이렇게
랜드스케이프라고 적었고요. 가로 레이아웃 이렇게 해서 작성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방식으로 두 개 있는 그 H1 부분을 지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아이디는 포트레이트라고 정했죠. 세로 레이아웃 이렇게 해서 지정을 시켜놨습니다. 스타일로 지정할 때는 일반적인 지금 스타일 형식에서 바디 부분을 지정을 했고요. 바디 부분은 일반적인 지금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마진은 10픽셀 정도, 그리고 이제 폰트 패밀리는 맑은 고딕. 자, 일반적인 지금 도둠으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체가 없는 분들은 도둠으로 하시고 이렇게, 자, 도둠 뭐 산스 셰리프 그 다음에 이제 H2를 지정을 할 필요가 있겠죠. 폰트를 지금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는 디스플레이 논으로 형식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폰트 사이즈는 16픽셀, 그 다음에 폰트 웨이트는 일반적으로 H 스타일은 볼드니까요. 자, 노멀로 지정을 시켜놨습니다. 자, 폰트 웨이트가 노멀로 된다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반드시 해당하는 내용들이 지정되는 것들은 아니죠. 폰트에 따른 이런 폰트 패밀리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지게 되죠. 자, 두 가지가 영향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HL 스타일들은 이렇게 디스플레이는 논으로 만들었죠. 자, 논으로 만들어서 일단은 가려지게 설정을 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열어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뭐 바뀌는 건 없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화면상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이제 화면도 글자도 흰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논으로 돼 있어서 요소 검사를 한번 해보시면, 자, 바디 요소 안에는 div 블럭 H1번 요소들은 디스플레이 논,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칼라 요소도 비어 있죠. 자, 이제 미디어 쿼리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미디어 쿼리문은 미디어라고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화면 형태, 그리고 and, 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서요, 해당하는 크기들을 지정할 수가 있게 되는데, 오리엔테이션 형식으로 지정할 수가 있죠. 오리엔테이션은, 자, 랜드스케이프 가로 형식은 지금처럼 지정을 시켜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오리엔테이션, 포트레이트 형식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지정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랜드스케이프는 가로 형식, 그 다음에 이제 포트레이트는 세로 형식, 이렇게 지정을 해 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디 형식은, 자, 지금처럼 바디에 대한 지정 방식들은 백그라운드를 지정을 시키고요. 자, 백그라운드가 달라지게 지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샵 FCB 354, 요건 지정된 색상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랜드스케이프 보게 되면 랜드스케이프 여기서처럼 지정을 할 때 랜드스케이프는 디스플레이 블록 이렇게 해서 블록 지정을 해 놓은 거죠. 자, 같은 형식이기 때문에 요거는 복사를 이렇게 시키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해당하는 내용들로 진행이 될 텐데, 근데 이제 여기에는 백그라운드 색상, 이제 포트레이트는 세로 형식이 됐을 때, 자, 일정 형식대로의 정보들이 있지만,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정보들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24
BBAF 색상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보이는 부분들은 포트레이트로 지정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브라우저로 보시게 되면, 자, 브라우저로 한번 볼게요. 자, 가로 레이아웃 형식으로 보이게 됐죠. 자, 보이게 되면 저희가 이제 보통 요소 검사를 이렇게 브라우저 요소 검사를 하시게 되면 크롬 브라우저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이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상도를 보게 되면 지금처럼 자, 가로 레이아웃에서 어느 정도 해상도가 됐을 때 세로 해상도로 바뀌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에서요. 포트레이트. 예, 맞는데요. 일정 해상도가 됐을 때 지금처럼 세로 레이아웃 형식으로 색상이 바뀌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지금처럼 가로 레이아웃과 세로 레이아웃이 번갈아 교체가 되면서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로 레이아웃 형식의 구조들을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예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두 번째 예제도 뭐 거의 근접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일단 이제 여기에 보이는 부분들이 지금 메타 태그를 하나 정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 태그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처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일단 이제 메타 태그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에 뷰포트라는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뷰포트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전 시간에 알려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해상도라고 얘기하게 되면 저희가 보고 있는 모바일에 대한 해상도가 단위 해상도가 돼서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PC 해상도랑은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초기 스케일과 그리고 이제 맥시멈 스케일들을 1대1로 놓음으로써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해당하는 화면들이 화면 오류 그러니까 이제 PC 화면에 있는 내용들을 가져왔더니 모바일에서는 작아 보이는 이런 현상들을 방지해주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자, 완성형의 문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0102.html 문서 열어보시면 자, 레퍼란 요소가 이렇게 있고요. 레퍼란 요소를 저희가 해상도에 따라서 다르게 지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지금처럼 모양이 매번 달라지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달라지게 설정할 수가 있는데 자, 요소 검사를 한번 이렇게 해보고요. 자, 이 내용을 자, 일단은 여기서처럼 자, 일반적으로 저희가 자, 347 이렇게 40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400 미만 여기 해상도가 보이죠? 자, 요소 검사가 400 미만으로 떨어지면 색상이 변하죠. 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해상도가 되면 이렇게 지정된 양식들이 변하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요소들은 저희가 지정해 나갈 때 이런 부분들을 가로 해상도와 세로 해상도 요것뿐만이 아닌 다른 또 하나의 어떤 최적화된 해상도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반적인 이런 부분들을 지정할 때 자, ID 부분을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래퍼라고 지정을 시켰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아까 전과 동일하게 자, 바디 부분은 이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취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진 같은 경우에는 0으로 뒀고요. 그 다음에 폰트 패밀리는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시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래퍼 부분은 일단은 이제 저희가 지정하는 방법들 중에 이렇게 기본적인 스타일로 지정을 시켰죠. 그래서 이제 마진은 이렇게 0, 오토로 지정을 시켰고요. 패딩은 이렇게 10픽셀 정도. 내부 공간을 만든 거죠. 하이트는 400픽셀 정도 만들었고요. 자, 보더는 4픽셀의 솔리드의 샵 666 기본적인 스타일로 만들었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죠. 그래서 이제 스타트 경로에 있는 화면을 한번 보시면 자, 이런 기본적인 스타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여기서 저희가 이제 이전 예제에서 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이전 예제에서는 자, 보게 되면 자, 세로 레이아웃 지금 div 블럭이 서로 바뀌고 있죠. 근데 이제 보게 되면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자, 기본적인 스타일 속성은 일단 이제 논입니다. 논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어떤 환경이 됐을 때 그게 조건식으로 작성되는 것처럼 이게 조건이 바뀌게 된다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랜드스케이프가 되게 되면 저희가 보통 그 조건식에서 if를 쓰는 것처럼 이렇게 랜드스케이프 부분이 이렇게 블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외 조건은 자동적으로 LG 형식으로 디스플레이가 논이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어떤 그 형식에 맞는 것들만 반응이 되는 그런 것들을 반응형 웹디자인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반응형 웹디자인을 정할 때 저희가 해상도를 지정을 하겠는데요. 아까 전에 만들었던 해상도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지정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하고 랜드 스케이프 이런 식으로 지정을 시켰고요.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자, 포트레이트 방식으로 지정을 시켰죠. 이렇게 해서 포트레이트 자, 이런 어떤 정해진 이런 용어들이 있는 반면에 저희가 이제 정하는 방법은 자, 이런 맥스 스케일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스 지금처럼 위드 방식을 이렇게 취해 주는 거죠. 엔드 맥스 위드. 자, 엔드 맥스 위드 방식을 취해 줘서요. 엔드 맥스 위드는 뭐 400픽셀 이렇게 해서 지정할 수 있는 거죠. 400픽셀로 지정시켜 놓은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방식으로 자, 민 위드를 지정시켜 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 위드 해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적당한 어떤 스케일들이 들어갈 수가 있죠. 뭐 400픽셀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여기에다가 또 하나 추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처럼 맥스 위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는 예를 들어서 최대값은 여기서처럼 뭐 600이고요. 엔드로 지정하죠. 지금처럼 min with 800픽셀 이렇게 지정을 시킬 수가 있고요. 엔드 자, 맥스 위드는 600픽셀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맥스 위드와 민 위드를 결합을 시켜서 제작할 수도 있게 됩니다. 한번 이런 것들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단은 세 가지 형식을 이렇게 해서 묶음 형식으로 한번 보고요. 자, 일단 이제 랜드스케이프 형식은 바디에 있는 어떤 백그라운드를 지금처럼 샵 EA 이렇게 해서 이제 가로 형식은 이렇게 뒀고요. 그 다음에 세로 형식은 자, 랜드스케이프와 그 다음에 이제 포트레이트는 말 그대로 잘 사용하는 해상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게 지금 정확한 그런 디바이스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약간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잘 사용하진 않지만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어떤 항목으로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하는 거죠. 자, 포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폰트 웨이트 여러 가지를 바꿔봤죠. 근데 이제 포트레이트만 벗어나면 그러면은 저희가 이런 어떤 볼드에 대한 형식들은 사라지는 거죠. 자, 백그라운드는 샵
666, 그 다음에 컬러는 샵 FFF 이런 식으로 지정을 시켰습니다. 자, 브라우저로 한번 볼게요. 저희가 만드는 문서는 일단은 이거였는데요. 자, 새로 고침을 하시면, 자, 포트레이트 형식은 지금처럼 지정이 되죠. 그리고, 자, 지금처럼 랜드스케이프가 되면 이렇게 된다. 두 가지 형식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지금처럼 랜드스케이프와 포트레이트를 지정을 할 때, 이런 것들은 사실상의 정확한 해상도를 바탕으로 해서 제작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차지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해상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맥스 위드를 400픽셀로 잡는다 라고 하는 것들은 뭐가 되냐면 400픽셀 미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400픽셀 미만이다. 미만 속성이죠. 자, 이렇게 됩니다. 400픽셀 미만에 대한 속성들이 처리가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브라우저로 보셨을 때 400픽셀 미만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자, 바디에 대한 속성은 일단 이제 백그라운드, 자, 이런 식으로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컬러는 샵 FFF 이런 식으로 만들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들게 되면 브라우저로 보시면은, 자, 요소 검사를 한번 해볼까요? 요소 검사를 해서 브라우저에 대한 이런 양식들을 좀 보겠습니다. 분리 이렇게 해놓죠. 자, 이렇게 놓으면은 지금처럼 브라우저로 보셨을 때, 자, 400 보겠습니다. 40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자, 해상도가 보이죠? 400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처럼의 해상도가 지금 여기 떨어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된다. 이런 것들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400 미만이 됐을 때를 맥스 위드로 잡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잡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테스트 해 볼게. 민 위드로 한번 잡아보죠. 민 위드. 똑같은 방식으로 저희가 민 위드 방식을 정해보게 되면요. 자, 이거는 이제 주석을 이렇게 풀어봤죠. 조금 주석문이 복잡한데, 자, 테스트를 이런 식으로 해보면, 자, 민 위드. 자, 민 위드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반대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자, 민 위드로 한번 놔봤죠. 민 위드로 한번 놓게 되면, 자, 브라우저로 한번 다시 한번 가볼게요. 민 위드로 가보면, 자, 400 새로 고침을 이렇게 했고요. 민 위드 400픽셀이죠. 그러니까 이제 400픽셀 이상이 되는 거죠. 지금처럼. 그 다음에 이제 400픽셀 오히려 미만으로 지금처럼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400픽셀 미만이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색상이 다시 원래대로 원복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400픽셀 이상이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400픽셀만 된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 위드라고 하게 되면 400픽셀 이상이죠.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저희가 알아볼 게 민 위드와 맥스 위드를 같이 혼합해서 한번 쓰게 되면, 그러면은 지금처럼 나와볼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서 민 위드는 800픽셀이고요 맥스 위드는 600픽셀이죠. 여기에 따른 이런 색상 지정을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색상 지정을 한번 해보시면, 자, 이 중간에 있는 단위 해상도, 그러니까 이제 600픽셀과 그리고 800픽셀 그 사이에서만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600픽셀 이상 해상도 보이시죠? 800픽셀 미만 이렇게 보일 텐데요. 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민위드와 맥스위드 아니면 이제 오리엔테이션, 랜드스케이프 이런 형식으로도 지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화면을 보게 되면 브라우저 상에서 이렇게 일정 해상도와 비교 기준해서 랜드스케이프가 됐을 때 지정되는 화면들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번 시간에는 해당하는 해상도에 따라서 반응형 웹 코딩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들을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알려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 미디어 쿼리의 5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